안녕하세요 여러분. chào mọi người. cô là cô Yul 율쌤입니다. 신짜오 율쌤의 율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초 완성 클래스의 입문 강의를 바로 한번 좀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 강의는 진짜 제가 18년 동안의 그 베트남 강의 경력과 함께 베트남에서의 그 살았던 시기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모두 집합을 시켜서 만든 강의고요. 여러분이 책에서만 쓰는 표현뿐만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서도 쓰는 그 여러 가지 표현 정말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해 주세요. chỉ một điều thôi. đó chính là mọi người nói theo cô. 항상 저를 크게 따라해 주는 거. 제발 학습지 보시 말고 저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thế là các bạn sẵn sàng chưa? 자, sẵn sàng chưa? 라는 표현은요. 준비됐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준비됐으면 그냥 요렇게 따라해 주면 됩니다. sẵn sàng rồi. 한 번 더 해볼까요? sẵn sàng rồi. sẵn sàng rồi. sẵn sàng rồi. sẵn sàng rồi. 그럼 제가 sẵn sàng chưa? 하면 여러분이 sẵn sàng rồi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ẵn sàng chưa các bạn? sẵn sàng rồi. 오케이, được rồi.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수업은요, 여러분. 일단 1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녕, 인사하는 것부터 배울 거고요. 나, 너라는 호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시작에 앞서서 항상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더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더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베트남에서는 호칭이 뭐에 따라서 정해진다. 호칭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오빠, 언니, 뭐 누나, 선생님과 같이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호칭이라고 하죠. 베트남에서는 호칭이 나이와 관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뭐야, 한국이랑 같네. 우리도 언니를 언니라 부르고 오빠를 오빠라 부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부르니까. 자, 하지만 베트남은 뭐가 우선시가 되냐면 대부분의 모든 호칭과 상황은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요. 베트남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차장님, 사회에 나와서 차장님, 대리님, 무슨 뭐 엄청 많아요. 무슨 호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심지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뭐뭐님이라 불러야 되나? 뭐뭐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나? 뭐뭐 씨라 불러야 되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이에 따라서 다 언니, 오빠, 동생입니다. 자, 근데 관계로 호칭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저는 실제 저희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의 뭐 와이프분, 새언니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도 저는 동생아라고 부를 순 없죠. 제가 새언니라고 불러야죠. 이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는 학렬에 따라서 나이가 아니라 학렬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엄마, 자녀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두 번째, 선생님과 학생.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배운 사람은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호칭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만 보통은 부릅니다.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건 뭐 이래서 우리 영어로 저는 천주교 신자긴 하지만 어쨌든 father라고 하죠. 신부님을.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를 자녀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관계, 스님, 이렇게 중생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혹은 이렇게 목사님,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만 보통 관계에 따라 호칭이 정해지고 그 외에는 싹 다 무엇에 따라 정해진다? 나이. 소리내서 말하세요. 뭐에 따라 정해진다? 나이에 따라 정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에는 딱히 이거와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와 너입니다. 자, 우리 영어로 I, you 얼마나 편합니까? 워, 니 엄청 편해요. 나, 너 너무 편해요. 베트남어는 상황에 따라서 나란 호칭 계속 바뀌어요. 너란 호칭 계속 바뀌겠죠. 너가 언니냐 오빠냐 동생에 따라서 너란 호칭 계속 바뀌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동생을 만나면 동생아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언니가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률이라는 사람이 저보다 어린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동생을 만나면 제가 뭐가 돼요?
전 여자니까 누나나 언니가 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 누구누구야. 나 지금 집에 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누구누구야. 누나 지금 집에 가. 아, 동생아, 언니 지금 집에 가.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나, 언니, 뭐 오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언니나 오빠를 만났어요. 그럼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스스로를 칭할 때 아, 오빠 나 집에 가. 아, 오빠 나 배고파가 안 돼요. 오빠 동생 집에 가. 오빠 동생 배고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확히 나와 너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모모를 넣어서 불러야 예의 있고 말이 부드러워진다. 이거는 바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호칭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이제 호칭을 쪼개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호칭만 잘해도 사실 인문에선 여러분 진짜 너무나 퍼펙트, 너무나 hoàn hảo, quá giỏi luôn, quá giỏi,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여러분 항상 호칭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녕 이게 아니에요. 동생 안녕. 아, 오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호칭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도 한국어랑 좀 비슷해요. 이게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이거 해도 뭐예요? 예의 있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때요? 예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이제 베트남어로 cảm ơn, xin lỗi.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vì các bạ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여러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예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한테 예의 있게 고맙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귀에 거슬려요. 왜냐면 예의 있지 않거든요. 항상 호칭을 넣는다. 뭘 넣는다? 항상 호칭을 넣는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호칭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큰 소리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아잉이죠.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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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잉 안 돼요. 평성 아잉, 아잉입니다. 아잉은 오빠나 형을 의미해요. 오빠나 형은 아잉, 아잉. 내가 오빠나 형일 땐 나를 아잉, 상대가 오빠나 형일 땐 상대를 아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니나 누나예요. 언니나 누나를 뭐라고 읽냐면 자, 발음 잘 들으세요. 찌라기보다는 북부는 찌와 치 사이의 느낌의 발음이 나요. 찌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 그 발음이 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찌 이렇게 됩니다. 찌. 그러면 언니 오빠 하면 어떨까요? 아잉치 한 번 더. 아잉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나보다 어리면 남녀 상관없이 한 번 더. 자, 여기서 어떤가요, 여러분? 절 봐야 돼요.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은 보통 도금에 의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도금 보고 뭐라고 읽겠어요? M.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에는 장음이기 때문에 음을 좀 길게 끌어주셔야 돼요. M 아니고 아시겠죠? 세 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1번과 2번을 같이 읽는다고 치면 얘는 평성이기 때문에 음에 절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anh em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anh em không phải anh em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anh chị em이 되겠습니다. 자, 오빠나 형보다 anh 누나나 언니는 chị 동생은 em 오빠는 anh 언니는 chị 동생은 em 누나는 chị 오빠는 anh 동생은 em 언니 오빠 동생 다 같이 하면 anh chị em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뭐라고 읽으냐면 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꼬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꼬 이거 아니고
꼬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꼬는요 여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줌마나 혹은 아가씨를 의미할 때 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자 선생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 남자 선생님한테 가서 이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không được 안 됩니다. mọi người phải nói là thầy. 여러분 thầ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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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ầy 끝까지 내리세요. thầy 아니고 thầy thầy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를 뭐라고 불러요? cô 남자 선생님은 thầy 저를 cô 남자 선생님은 thầy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치맥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치맥을 좋아해요. 꼬꼬댁 치킨 너무 좋아해요. 꼬꼬댁 치킨 너무 맛있잖아요. 꼬꼬댁 치킨을 좋아하는 율쌤은 꼬 이렇게 꼬꼬댁 치킨을 좋아하는 율쌤은 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 어쨌든 저는 그 입이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근데 원래 아세요? 입이 큰 사람들이 말을 좀 아마 보통 잘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먹을 복을 타고났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다녔어요. 제가 이놈의 입이 예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저씨들이 저한테 맨날 쭈쭈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되게 많이 사줬거든요. 쭈쭈바 아저씨들이 쭈쭈바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쭈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를 뭐라고 한다? 꼬 아저씨는 꼬 오빠는 아잉 언니는 지 동생은 엠 저는 꼬 아저씨는 주 그리고 요거는요 친삼촌도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외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앞서서 베트남 문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너를 규정짓는 호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룽không? 맞으면 룽 그냥 따라하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원래 외국어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맞다가 둠이에요. 둠칫 눔이에요. 알겠죠? 맞다가 룸이에요. 맞죠 여러분? 룸 맞아요. 자 근데 딱 예외로 얘네만 있어요. 얘네만 있는데 친구 사이에서다. 여기서 친구는 보통 원래는 동갑내기 친구를 의미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다 돼서 랭귀지 코스 같은 거 가면 우리가 서로 나이 모르고 그냥 we are the friend, 우린 다 친구 이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뭐 그럴 때도 사용은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법칙상 베트남 내에서는 동갑내기 친구끼리 쓰는 단어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끼리 사이에서만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가 정확히 구분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맹. 자, 오케이. 올라갈게요. 목에서 라고 합니다. 맹떠라고 해요. 요 둘 중에 뭐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라는 단어밖에 안 되지 너라는 단어가 되지 않는 아이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판 아니에요. 음이 떨어져야죠. 만 천천히 하면 만 이렇게 가고요. 빨리 하면 만 여러분 이거 만 아니고 만 목이 아파요. 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음이. 자, 반에 갔더니 만이 많더라. 반에 갔더니 많이 많더라. 반에 갔더니 많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은 그래서 친구 너예요. 너. 자,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유교의 그런 문화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교 문화권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예의와 체면과 이런 격이 조금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친구 만나면 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에서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g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친구 사이에서 너라는 표현이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go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되게 가까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반에 들어갔더니 많이 많더라.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맹떠
mình tớ b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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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호칭. 여러분 항상 상대를 부를 때는요 무조건 그냥 따라하세요. 어이 아니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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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인사할 때는 항상 짜오 아니고 짜오 아니에요 여러분. 짜오 끝까지 내리세요. 짜오 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씩 그냥 따라해 볼게요. 베트남어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부를 때 자 여러분 저를 불러요. 저를 뭐라고 했어요? 율쌤은 꼬꼬댁 치킨을 좋아해서 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꼬잖아요. 꼬 그쵸? 그러면 저를 부를 때 여러분이 한국어로는 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꼬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전혀 불러지지 않아요. 아잉 지 엠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이를 붙여줘야 돼요. 얘는 누구누구 야가 아니라요. 부를 때 무조건 불러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꼬어이 둘 다 평서 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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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여러분 저를 이제 안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쌤 이게 아니라 뭐다? 꼬어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 하면 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앙어이 앙어이 평성 유지하세요. 앙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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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를 부를 때 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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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야 하면 어떻게 친구는 반에 들어갔더니 만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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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고 부르면 앙어이 앙어이 언니 지어이 지어이 동생 엠어이 엠어이 저 부르면 꼬어이 꼬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를 땐 무조건 어이 어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 두 번째는요 인사할 때 짜오 짜오 신짜오 하지 마시고요 짜오 하고 호칭 짜오 하고 이름 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 츠 발음 살짝 있어요. 저랑 츠 사이에요. 저 이겁니다. 짜오 마음을 내리세요. 짜오 짜오 이렇게. 자 그럼 동생 안녕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짜오 엠 짜오 엠 짜오 엠 짜오 엠 짜오 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쭈쭈바를 많이 썼어요. 짜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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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짜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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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녕하세요. 짜오앙 짜오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회화문을 볼게요. 민기라는 친구가 길에서 아는 누나를 만났어요. 아 누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찌 안 돼요. 뭐예요? 지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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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짜오 아니고 짜오지 짜오지 자 한번 하면 지어이 짜오지 지어이 지어이 짜오지 이렇게 되겠죠. 민기야 하면 민기 아니고 민기의 안녕 동생 안녕이니까 짜오 엠 다시 해볼까요? 민기의 짜오 엠 민기의 짜오 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나 지의 짜오지 지의 짜오지 민기의 짜오 엠 민기의 짜오 엠 여러분 급한 것보다 성조가 중요해요. 민기의 짜오 엠 자 이번에는 길에서 아는 동생 미라를 만났어요. 자 여러분 상상 미라를 만났어요. 길에서 동생 어떻게 해요? 엠의 만약에 미라야 어떻게 해요? 미라의 안녕 짜오 엠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엠의 미라의 짜오 엠 엠의 미라의 짜오 엠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엠의 짜오 엠 하면 상대가 저를
오빠라고는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본인 스스로가 오빠예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Anh ơi, chào anh. Anh ơi, chào anh. 근데 만약에 미라라는 동생이 저를 보면서 인사를 했으면 어떡할까요? 아, chị ơi, chào chị. 한 번 더. chị ơi, chào chị.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동생, em ơi, 미라야. Mira ơi, 안녕. Chào em. Em ơi, Mira ơi, chào em. 오빠, anh ơi, chào anh. Anh ơi, chào anh. 근데 여성분들한테 만약에 미라가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chị ơi, chào chị. chị ơi, chào chị.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상황별 회화를 살짝 본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자주 겪는 상황들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베트남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20대인 것 같아요. 상대를 어떻게 부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대 이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상대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em ơi, em ơi, em ơi. 저기요가 아니라 저기요 없어요 원래. em ơi, em ơi, em ơi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들어갔더니 가게 주인분께서 50대 여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성 주인한테 인사를 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든가 누나 안녕하세요 라든가 해요. 어떡할까요? 자오치.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50대 여성분이면 이제 언니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오치 하겠죠. 자오치. 언니 안녕 이럴 거고요. 근데 만약에 10대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오꼬, 자오꼬, 자오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랩을 불렀어요. 택시 기사 딱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 가도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타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하면서 타야죠. 네, 그쵸? 그럴 때 택시 기사가 40살이에요. 여러분이 상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는 오빠예요. 저는 아직 40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오잉, 자오잉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나이가 막 엄청 많다. 난 60대 이상이다. 그러면 상대를 자오엠, 자오엠 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럴 때는 우리도 상대를 높이죠. 베트남도 똑같이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조금 더 실제 베트남 상황들을 좀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요? 이건 연인이라는 건 여러분 부부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제가 생각해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냥 베트남에서는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연인과 부부 관계에서는 남자가 무조건 오빠예요. anh 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em 동생이 돼요. 이건 나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저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할 때도 anh 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랑해 주어랑 뭐가 없어도 돼요. 그래도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love 이렇게 한다고 말이 되는 거 아니죠? 무조건 I love you가 돼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가 돼야죠. 이때 베트남어는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여러분이 무조건 사전에 찾아보고 그냥 이거다? 절대 안 됩니다. 자, anh, 오빠가 여자인 동생을 사랑해. 이건 뭐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말할 때 사랑이고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말할 때 사랑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성분들은 anh yêu em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세 개 다 평성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보시면서 성조 없네? 내 맘대로 읽어야지? 안 됩니다. 평성이구나. anh yêu em. 한 번 더. anh yêu em. anh yêu em. anh yêu em. 오케이. 밑에는 em yêu anh. em yêu anh. em yêu anh. em yêu anh.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my 다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선생님 이거 저도 막 써도 돼요? 자, my란 단어는요. 너란 뜻이고요.
따오란 뜻은 나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진짜 미친 듯이 아기 때부터 친한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이지 성인이 돼서 만난 관계에서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드라마나 이런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냐? 드라마, 영화는 보통 가족 영화, 친구 영화 막 이런 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로컬 스쿨 다니면서 친했던 친구한테는 많이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 위에 커서 할 때는 만어이, 꺼어이 이렇게 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안 된다. 마이 다운. 왜냐면 마이 다운은 약간 좀 비속어를 좀 넣으면 너 이 새끼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세 번째. 상대가 내 부하 직원이에요. 내 밑에 직급인 거죠.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오빠나 누나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여러분 원래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불러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상사인데 상대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체계가 보통 질서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한국 그 문화 입장에선. 그럴 땐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바로 미스터나 미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미스터 뚜, 미스 로안, 미스터 마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테 미스터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미스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과 다른 거는, 한국 같은 경우 성을 불러요. 제가 송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스 송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스 유리, 미스터 민지는 좀 이상하네요. 미스터 동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식으로 굳이 치자면. 아시겠죠? 그래서 미스터랑 미스를 써라.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할 때 마담이라고 되게 많이 칭해요. 그래서 보통 에스테틱 사장님들이 여성분들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직원분들이 그 여성 사장님을 마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담의, 마담. 네, 그래서 한국 분들 베트남 가서 잘 보세요. 한국에 이제 주재원 파견이거나 한국에서 이제 지내시는 많은 이제 맘들과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보통 자신을 얘기할 때 저희 엄마가 그래요. 이게 저희 엄마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도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직원이 말해요. 마담의 어쩌고저쩌고 말해요. 그럼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마담이 이거 하라고 했잖아, 마담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찔리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스스로를 칭할 때는 마담이라는 칭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시면. 자, 마지막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니까 바로바로 OX 해주시면 됩니다. 베트남어에는 나와 너라는 호칭이 정해져 있다. không. 아니죠.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제가 언니 배고파, 동생 배고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 두 번째, 베트남에서는 교수님, 차장 등의 호칭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사님, 선생님, 교수님 막 너무 많잖아요. 베트남은 그냥 더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잘 적응을 그런 못했어요. 저는 교수님이 되게 가까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없습니다. anh, chị, em, cô, chú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의는 손윗 사람을 부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야가 아니라 부를 때 무조건 여러분이 디폴트 값으로 무조건 써야 돼요. em의, 지의, 의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인사할 때는 자오, 호칭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 룽, 제가 말했죠? 둠칫, 룽, 맞아요? 룽,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발 자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자오, 이렇게 인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트남에선 호칭을 쓰는 건 기본적인 예의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 공부가 끝났지만 꼭 바로 복습 꼭 해주시고요. 오늘의 공부도 타임꽁 성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지금 바로바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원래 복습은 바로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 풀이는 받아쓰기와 오늘의 퀴즈가 있죠. mp3 파일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한테 인사 어떻게 할까요? 짜오꼬, 짜오꼬, 짜오꼬 아니고 짜오꼬. 오케이, 그럼 제가 마지막 인사할 테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Chào các bạn, chào cô, chào các bạn, chào cô. Cảm ơn các bạn. 수고하셨습니다.